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최광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제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최 당선자의 언행이 도둑이 경찰과 검찰한테 야단을 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광욱 지금은 당선자네요. 네, 당선자죠. 네, 당선자가 아마 당선자 신분으로 재판을 처음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기소가 많이 됐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어제 재판에 출석을 했고 또 재판이 끝난 뒤에 나오면서도 기자들과 이렇게 일문일답을 갖던데 네. 그 모습을 보면은 아나무인이랄까 네. 적반하장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우선 뭐 최광욱 이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이 되자마자 또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네.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제 당신은 죽었어. 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 일단요, 교수님. 그 내용을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갚아준다는 건 보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갚음을 한다. 네. 그 안갚음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받은 것을 돌려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거기에 권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선됐으니까 갚아주겠다 이거잖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빠지 달았어. 그거 아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받은 권력을 자신의 사감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나를 기소한 자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자,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것이 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감에 복수를 하라고 권력을 쥐어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당연하죠. 소리.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대의를 해달라. 그 의회에 가서 대신 우리들의 의사를 대신 이 정책적인 결과로 내놔라, 또 돌려달라. 그걸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라. 이게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자는 자신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그런 권력을 자신의 사감을 갚아주는 데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유권자 연대라든지 실제로 그 유권자가 사실은 이 검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나? 이 권력을 잘못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어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시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아니 이번 총선이 최광욱이 면죄부 무슨 총선입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민주당이라든가 더불어시민당 직권 세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은 거기도 크게 보면 범여 세력으로는 치부를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열린민주당이 무슨 야당도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선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들러리 정당으로 유성 정당으로 이중대로 이렇게 나온 정당에서 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시민 심판이 이루어졌다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루어졌나요? 김기현 시장 울산 선거에 화구나 한병도도 다 마찬가지고 예, 예. 뭐 그 사람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던데요. 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표현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이 투표로서 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세상에서 가능하냐면 원시시대와 중세까지가 가능한 얘기죠. 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독립된 것은 근대 이후에 법률을 만들면서 일반 시민들, 일반 대중이 여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조개 던져서 마녀에게- 폐각 투표도 하고 뭐 다 그랬지 저 않습니까? 마녀에게 돌을 던져라.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짐으로써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이 완전히 짓밟혀지는, 항변도 못하고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서 가해자들도 자신을 해명하게 하고 그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사법부라는 걸 만들고 재판을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근대란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중세 원시 시대에 지금 그 인민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럼 재판 검찰이 필요 없고 재판부 판사가 필요 없는 거죠. 시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하고 투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공직 전체를 관장하는 기강을 총괄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는 게, 저런 사람을 기용한 조국은 또 무엇이며, 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청와대에 있는 맨파워라는 게 저런 정도인가, 도덕성이라는 게 저런 정도인가. 그러니까 조국, 최강욱 그렇죠. 참 그 수석의 그 비서관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인민민주주의 아니냐,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뭐 그런 표현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뭐 교수님께 늘 제가 한탄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도가 떨어졌다. 도가 왜 떨어졌느냐? 자신은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럼 논평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자기가 해당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권 이전의 모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모든 정권의 권력자들이 또는 한때 권력자였던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 딱 하는 금도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렇죠. 항변은 사실 재판에서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봐라, 이렇게 그 결과가 드러났다. 하지만 일단은 사법부를 존중해야죠. 검찰을 존중을 해야죠. 본인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요. 법 체계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재판 성실히 받겠다. 거기서 내가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게 정도죠. 넘어서야 될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근데 어저께 표현 보시자고요.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다. 자신을 기소했다고 해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자? 그것도 한 줌도 안 된다? 그리고 정치검사라고? 기소했기 때문에 정치검사?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한 정권의 권력 최고 실세 아닙니까? 심장부에서 공적인 업무, 그냥 물론 공적인 업무가 다 공적인 업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것은 이 공직자들의 그런 어떤 그 행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청문회 전에 어쨌든 검증을 하고 이런 그야말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표현이 아니죠. 예.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말하자면은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데, 지금 최강욱이는 예를 들면 최강욱만 가지고 무슨 표적 수사를 했다면 모르지만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사법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사법권을 행사는 하지만 행정부의 일원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구태여 최강욱이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조국 사건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을 표적 수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정치적인 이유로 마치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마치 희생양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잡범이잖아요. 혐의가. 잡범이죠. 이게 무슨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하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대의를 위해서 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하는 소리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기소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혐의는 가짜 인턴 증명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그건 사실관계를 판별을 해보면 뭐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수사사항의 내용들을 볼 때도 아마 삼척 동자도 그거 잘못했네.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맞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건데 뭐 윤석열을 또 뭐 고발하겠다고까지 또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의 개인 비리를 또 들먹여 가면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또 자가당착입니다. 어저께 기자들도 그 질문을 했지만 이자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 내정자의 검증을 한 거예요. 인사검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인사검증을 했죠.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 저 청문회 기억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장에서요. 장모 비리 밝혀라. 그다음에 처가 주식 밝혀라. 그때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SNS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또 당시에 낙검수 주진우 뭐 이런 자들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방어했어요. 장모 사건 없다. 근데 지네들은 갑자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으로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그때 안 했던 그때 들여다봤던 갑자기 이 사실을 갑자기 폭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입장을 바꾼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직무유기 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죠. 검증 제대로 못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고발을 한다. 그 진짜 도둑이 그 진중권 교수 말처럼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는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보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도 뭐 사실관계 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두 가지예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는 했다는 것이죠. 네. 16시간을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시간씩 했다는 거고 검찰에서는 안 했다는 거.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했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도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본 사람 있느냐 전부 다 증언 채취를 하고. 예를 들면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한 광장이라든지 로펌 같이 태평양이라든지 변호사만 뭐 7,800명, 1,000명 있다 뭐 그거 누가 있는지 김현장이라든지 모르죠. 사람 뭐 5인가 있었다면서요. 넷인가 뭐 다섯인가. 네 명인가 뭐이 조그마한 뭐 그러니까 법인이래. 법무법인이지만 큰 데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체적인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무장 있고 직원들 좀 몇 명 하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모를 수가 없죠. 더군다나 16시간을 했다면 정기적으로 갔을 테고 정기적으로 2시간씩 했다면 뭐 그냥 뭐 의뢰하러 잠깐 갔다가 나온 사람이면 모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드나거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계속 왔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중권이 얘기했듯이 아예 말하지 말고 증언 데리고 와. 증인. 증인 데리고 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일과 후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과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 일과 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건 언제든 사실 밤중에도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공소장을 다 읽어봐야 되고 또 법률 기존의 어떤 판례들을 전부 다 읽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다 퇴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다. 그리고 인턴을 쓰면은 상식적으로 누가 쓰든 간에 그 직원들 또 변호사들한테 다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야가 우리 인턴이니까 좀 잘 좀 지도하라든가. 그런데요, 더군다나 조국 교수 또는 조국 수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안 시킨다? 몰래 이렇게 몰래 드나들면서 인터를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쓰일지를 몰랐다. 그냥 발급만 해줬는데 그게 무슨 업무 방해냐 그 얘기예요. 네, 이제 저기가 나오는 거죠. 법부라지 마인드가 나오는 거죠. 업무 방해죄로 지금 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5년 이하형이에요. 꽤 이 셉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금배지도 떨어질 텐데요. 그 5년 이하, 5년 받으면 떨어지죠. 당연히 공선법이 아니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인턴 확인서는 사실 왜 그런 것들을 하죠? 이 어느 정도의 그 교수라든지 청와대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품앗이를 하잖아요. 네. 서로 아들, 딸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들, 딸의 입시에 쓰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인턴 확인서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써달라면 바로 써줍니까? 그건 자기한테 돌아와요. 무슨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다 쓰일지 모르고 쓰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이 집안과 가깝었잖아요. 참여연대부터 거의 그냥 이 패밀리처럼. 대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제관계를 사제관계로 나이 차는 안 됐지만 워낙에 조국 교수가 좀 이 나이 어린 상태로 이 교수가 됐기 때문에 사제관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된 또 변호 업무를 했고 해줬잖아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거 해주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이 말도 해줬다면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증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의 정황을 전부 다 합쳐보면 답은 한 가지다. 인턴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내줬다. 이건 거의 자명한 그것을 탄핵할 증인의 증언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새로운 어떤 증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건 너무나 빤한 그런 재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최강욱 전 비서관의 문제는 지금 이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재판에 있는 문제고 그동안 또 몇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이미. 네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서 동생회사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게 공직윤리법 위반이다 하는 것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했고 또 하나는 채널 A 기자와 모 검사장관의 검언 유착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채널 A 기자가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채널 A 기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수감 중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인데 채널A 기자는 그런 사실이 없고 녹취록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내용을 했다는 쪽으로 SNS에 최강욱 이 당선자가 올려가지고 그것도 법세린이라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또 그것도 고발을 했어요. 두 번째는 MBC의 지금 보도국의 고위 관계자가 아예 대놓고 MBC가 정말 추락을 했다. 왜냐하면 MBC가 보도했잖아요. 왜냐하면 녹취록 전문에 채널A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마냥 MBC가 보도를 했다고 해서 부끄럽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사실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고발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게 진짜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원래 공직자윤리법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 오를 때,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백지 신탁을 하거나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1억 2천만 원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로 비서관을 수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그 문제 물으니까 취재 똑바로 하셔 하고 아주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질러대고 갔지요. 문제는 이 주식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걸 입증하면 됩니다. 살 길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주식을 취득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걸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를 해서 예. 그래? 그럼 그렇죠. 이거 가져도 예. 된다라는 걸 판단하게 만들었다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최강욱은 아예 부인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어떤 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난 아니야라고 지금 뻗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사실관계를 아마 검찰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정말 속된 말로 끝발이 센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걸 위세를 좀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조국과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을 3번이나 불응해가지고 거부를 했죠. 예, 거부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이 최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 재판장을 만났다. 네. 이런 보도를 어떤 유튜브에서 했어요. 예. 그 사실 여부는 지금 뭐 알 수 네,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재판 중인데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참고인 진술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만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서 당신 쪽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시오 하고 A4 용지에 6쪽에 20개 문항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 오고 불쾌하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 답변을 써야 하느냐 하면서 자기 할 말만 간단히 써갖고 그것도 청와대에 나와 있는 경찰 행정관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관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는 그야말로 압력이잖아요. 행정관이 경찰에 아마 파견된 경찰이. 아니,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 그쪽에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경찰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도 그렇고 두 번째는 아니 지금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청와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이 법 위에서 사실 그 이 행정을 하고 또 입법과 관련돼서 청원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야 해야지만 국민들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아나무인이다. 자기가 완장을 찾기 때문에 이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뭐 권력 있다고 그렇게 경찰에 대해서 뻗땡길 수 있어? 우리도 사실 그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법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실 직권남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뭐 만났다고 이렇게 지목된 재판장, 판사는 그날 썼던 카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식사한 거. 그런 걸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은 안 만났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났다는 날에 네네. 내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내 개인 카드를 이렇게 썼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적어도 판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더군다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물론 참고인 조사니까 꼭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성실히 답변하는 게 그게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서는 지가 한 장 딱 해갖고 그 아주 지금 불쾌하다 그런 이야기로만 돌려보냈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또 얼마나 국회를 또 난장판으로 만들까 이런 우려가 사실 뭐 좀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강욱 당선자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언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재판에 나와서 한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보면은 이런 분이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퇴출에 최선봉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